자, 이번에는 6번째 제6강 감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합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대략적인 의미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하고 생각해 본 결과 역시 천간은 적천수에서 나오는 것을 거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적천수에서 나오는 천간의 감목편을 바탕에 놓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목은 동물이다 하는 것은 이미 아마 이제 외우다시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심리적으로는 통제하는 성향이 강하다. 물질적으로는 움직이는 물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적천수에서 말하는 천간은 감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감목 참천 탈태요하 춘불용금 추불용토 화치성룡 수탕기호 지윤천화 식립천고 이렇게 읽어봅니다. 가급적 외우라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됩니다.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외워도 손해없다 이렇게 좀 압력을 넣고 싶습니다. 자, 감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감목은 참천의 구조다. 참이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천은 하늘이고 그러면 하늘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무가 성장을 해서 하늘을 향해서 솟구치는 모습, 그것도 역시 참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쓸 적에 경도 선생이 나무가 자라서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썼는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이해한 만큼의 정리를 수용을 할 뿐이죠. 나무가 아니라면 뭘로 여기다가 대타를 집어넣을까 생각을 해보면 로켓이 떠오릅니다. 로켓은 똑바로 하늘을 향해서 서 있죠. 나로호 발사할 때 다 보셨잖아요. 미사일은 삐딱하게 서 있지 않고 똑바로 하늘을 향해서 로켓이 미사일보다 로켓이라고 해야 되겠죠. 서 있는데 여기서 하늘로 향해서 솟구치는 모습, 참천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로켓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때 움직이는 거죠. 동물입니다. 이런 모습을 참천에다가 집어넣으면 굳이 큰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서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제한된 생각은 벗어나도 무방하다. 오히려 그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탈태요하라. 탈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태에서 빠져나올 때를 말합니다. 동물로 치면은 출산, 식물로 치면은 발화. 동식물의 어떤 구조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콩이 물에 퉁퉁 불어가지고 싹이 나올 때, 또는 엿기름을 만들 때 보리에서 싹이 나올 때, 또는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 전부 다 탈태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모태에서 벗어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고 이때는 요하라 했습니다. 화를 요한다. 이게 뭘까? 처음에 태를 벗어날 때는 화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군요. 작물로 본다면 따뜻한 봄날에 씨앗이 발화하기 위해서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 해도 역시 가능합니다. 갑을 식물로 봤을 때 그렇게 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동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동물일 때에는 동물이 출발할 적에 화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합니다. 자동차
자동차가 출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동을 걸죠. 시동을 걸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엔진에서. 그 에너지가 없이는 차가 출발할 수가 없죠. 시동을 걸지 않고는 출발할 길이 없습니다. 이때 출발하는 모습, 탈퇴요화. 아기가 자궁을 탈출할 때, 태를 벗어날 때 엄마는 엄청난 에너지를 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옆에서 남편이나 또는 산모 도우미가 같이 힘을 써주기도 하죠. 이러한 것이 전부 다 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자동차가 출발할 때 폭발하는 것이나 산모가 태아를 분만할 적에 주어지는 힘, 이런 것들이 전부 화라고 하겠는데, 이때 화는 병일까요? 정일까요? 네, 정이 맞겠습니다. 열이죠. 열기. 자동차가 시동을 거는데 빛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태양광 자동차도 만들고 있죠. 태양광이라 하더라도 태양광을 가지고 열화시켜서 그것을 추진력으로 아마 써야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정화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로켓을 말씀드렸는데, 로켓이 출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카운터 들어가죠. 숫자를 역으로 세는 카운트. 자, 여기서 숫자를 셀 때 그 로켓에서는 점화가 시작됩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면서. 그러다가 제로를 외쳤을 때 불과 함께 허공으로 솟구치는 모습, 그 모습과 자동차가 나아가는 모습과 태아가 분만되는 모습은 같습니다. 그래서 탈퇴의 요화라는 말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이 되었구나,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천수는 놀라운 대목이 참 많습니다. 특히 천간론에서는 생각해볼 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천간을 논한다는 것은 뭔가 좀 많이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춘불용금이라. 봄에는 금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봄이란 무엇인가? 계절에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목이 왕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목의 기운이죠. 봄이 춘목,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 금은 용납할 수 없다. 왜냐? 금은 그 성질이 뭐 하는 것인가? 결실하는 것입니다. 콩나물이 시루에서 싹이 막 나서 자라고 있는데 결실을 요구하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봄은 만물이 성장하고 출발하는 선이기 때문에 결실을 논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보통 그 시절을 인생에서 봄이라 그러죠. 청춘, 봄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 공부해서 오늘 얼마 벌었노라고 말한다면 그거 친부모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봄에는 결실을 논하면 안 된다. 용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봄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 용신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본적인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용신 얘기는 좀 많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해 안 되면 지나는 길에 들어뒀다가 나중에 또 다시 또 반복하면 아마 또 거기서 얻을 것이 있을 것도 같아서 약간의 한 1, 20%의 난이도가 있는 얘기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도 합니다. 의도된 각본입니다. 그래서 다 못 알아듣는다고 어렵다 그러지 말고 저건 다음에 이해하면 되겠군, 이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추불용토, 가을에는 토를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 가을에는 이제 결실을 바라보고 있는 계절이군요. 초목으로 치면은 결실이 됩니다. 그러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엔 결실, 즉 동물은 여러 해 살이니까 1년 주기로 움직이진 않죠. 어쨌든 가을에 결실을 추구하는데 이때는 토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토는 뭐냐? 토는 토양이라고 그럴까요?
이때는 굳이 뭐 땅에 습기가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다. 그냥 열매만 중요할 뿐이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봄에 금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매우 공감이 가지만 가을에 토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강렬한 메시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으리라는 생각도 문득 해보게 되네요. 말로는 가을에는 금이 토의 기운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토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어설픈 토는 논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역시 좀 어색해요. 그래서 큰 비중은 두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치 승룡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치는 무엇입니까? 불이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불이란 병정사오 그렇겠죠. 자, 병도 화요, 정도 화요, 사도 또는 오도 전부 화에 속합니다. 이런 글자들이 사주에 많이 있다면 간목일간으로 태어난 그 주인공은 매우 고달프겠죠. 불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무를 태운다고 생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게 화는 무엇인가? 꽃과 같은 거죠. 꽃이 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꽃화, 불화 이상의 의미 같습니다. 이렇게 화가 많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용, 승용, 용을 타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은 당연히 진자를 말하겠죠. 지지에서 동물, 용띠는 진년에 해당되는 걸로 보면 되겠고, 여기 십간론에, 천간론에 나오는 모든 동물은 띠, 지지에서 띠를 의미한다고 보면 틀림없겠습니다. 용을 탄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갑진이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천간은 갑이니까 당연히 갑이 진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걱정 근심이 없다. 왜냐? 진은 습토가 아니겠습니까? 진중에는 개수가 있으므로 지장간 공부를 미리 선행하셨으면 바로 이해되실 거고, 아니면 지지편의 강의를 보고 나야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습토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습기가 많은 토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촉촉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나무일 때, 목이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사주에서 일간이 갑일 때 승용, 용을 타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주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음 구절은 무엇인가?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수탕, 기호, 물이 질펀하다는 얘기입니다. 물은 뭡니까? 병정사오에 대체해서 임, 개 그렇겠죠. 또 해,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물이 질펀하다고 말을 합니다. 간목이 물을 먹어야 사는 건 틀림없지만 너무 많으면 물에 잠겨버리겠죠. 이치는 항상 그렇듯이 과유불급, 적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하게. 지나치면 답이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호랑이를 타라는 말이다. 호랑이는 인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갑인이 되었을 때 가장 안전하다. 물이 많을 때는 갑인이 좋다. 갑진은 어떨까요? 습토라고 그랬는데, 건조할 때는 습토가 든든한 뿌리가 되겠으나 이미 물이 많아버리면 습토는 진흙, 뻘과 같아서 나무 뿌리를 잡아주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허물어지겠죠. 지반이 약하면 나무는 쓰러진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진보다는 인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인은 무슨 뜻인가? 인 중에는 병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건조하죠. 비록 주변이 물이 많을 때 많더라도 이 건조한 인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인에다가 뿌리를 박는 거죠. 그러면은 인이 목이기 때문에 수기를 흡수합니다. 수생목.
그 다음에 목생화로서 따뜻하게 대표주기 때문에 동결, 겨울에 어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화가 많다면 여름 분위기고 수가 많으면 겨울 분위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호랑이를 타라는 말은 매우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구절, 지윤하고 천화하면, 땅은 윤택하다는 얘기네요. 윤택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적당히 촉촉하다. 윤기가 난다 그럴 때 메마르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면 찔꺽찔꺽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촉촉하다. 피부가 윤택하다 그러면은 촉촉한 피부를 말하겠습니다. 땅은 촉촉하고 하늘은 천화. 하늘은 화평하고 온화하고 그 얘기죠. 온화가 무엇입니까? 춥도 않고 덥도 않고, 땅은 질도 않고 마르도 않고. 참 좋은 얘기네요. 사주를 봤을 때, 일간이 간목일 때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뒷말은 좋은 얘기겠죠. 식립, 심을 식자가 써 있군요. 역시 옛날에는 또 나무로 보는 것도 통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무로 보죠. 식립하여 어떻게? 1000년 동안 오래도록, 이런 얘기군요. 나무는 1000년을 삽니다. 다 이거 1년짜리도 있지만 주목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또는 느티나무, 이런 아주 나이를 많이 먹는 오래 사는 나무들은 1000년을 살죠. 1000년을 살려면 역시 땅이 촉촉해야 되고 하늘은 온화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메마르면 말라 죽어버리고 또 너무 추우면 얼어 죽어버리죠. 이렇게 좋은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상적인 간목의 유토피아 같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군요. 그러면 여기 위반되면 당연히 고난이 많겠죠. 가령 바위 위에서 자라는 나무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400살, 500살인데 실제로 크기는 불과 2, 3m, 그런 경우 많습니다. 보기는 좋아요. 경치 좋다. 바위와 나무, 소나무. 그러나 실상 나무로서는 참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지윤천화. 화치성룡도 치우친 경우의 해결책이고 수탕기호도 역시 치우친 경우의 해결책인데, 지윤천화는 더 바랄 게 없다. 아주 좋다. 그러면은 1000년 동안 살 수 있겠구나. 주목이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영주 부석사에 무량수전에 있는 기둥, 나무, 집이 건물이 1000년이 넘었다니까. 역시 죽어도 1000년이 가네요. 참 대단한 목입니다. 갑을 이해하면서 이런 정도 의미를 좀 파악해 놓는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사유를 하는 어떤 출발점, 좋은 소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면 외우시기를 권하면서 마무리합니다.